요즘 뉴스를 보면 환율이 올랐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때 환율은 우리 돈을 미국 돈과 바꿀 때의 비율을 의미하죠. 환율이 올라가자 어른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석유나 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와야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중동의 석유 판매자들이 우리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미국 돈을 원하기에 우리나라가 석유를 사려면 먼저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 그 달러로 석유를 사야 해요. 만약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달러를 벌고 싶어도 석유를 살 수 없기에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국가적인 위기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1997년에 일어났어요. 1997년이 되기 전 우리나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외국에 빌린 달러가 우리가 가진 달러보다 훨씬 많은 상태였죠. 어느 날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빌려줬던 달러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정부는 가진 달러가 별로 없었기에 우리가 갚을 돈이 없어요. 라고 선언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1997년 IMF 외환위기예요.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달러가 없으니 석유를 살 수 없었고 공장이 멈추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이 줄어서 국가 경제도 거의 멈춰섰어요. 이때 달러 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어서 지금도 뉴스에서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1997년 때처럼 위험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1997년에는 우리나라가 가진 달러가 40억 달러도 안 될 만큼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4,30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의 교훈 속에서 우리나라도 오랜 시간 달러를 열심히 모아둔 것이죠. 또한 최근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한국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려가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도, 유럽도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에서 사오는 물건의 가격도 올라가요. 따라서 과거의 IMF 같은 끔찍한 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은 낮지만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편함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생활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아는 것이 경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